금천구 시흥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신안산선 역사가 개발 중인데 이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. 역시나 이 시흥동에 어떤 아파트인지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쯤 좀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.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봐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흥동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있죠. 금천구에 여기 쪽이 이제 시흥동인데요. 여기는 이제 광명이니까 넘기고요. 시흥동을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흥동 자체가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일 겁니다. 시흥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흥동은 금천구에 있죠. 금천구.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가격을 보면 다른데 다 오르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만큼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상급지는 아니다. 조금 떨어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그런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. 이때 와야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근데 결국에는 다른 데가 오르면 결국엔 따라 오르게 돼 있습니다. 따라 오르게는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를 때는 문제가 덜한데요. 이게 올라가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늦게 오르는 그런 지역들은 좀 더 빨리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.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들이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. 시흥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죠?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추세를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좀 정체되어 가는 그런 지금 형국을 띠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상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. 일단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빌라면 또 제가 답변이 좀 달라졌을 텐데요.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그리고 제가 상세한 상황은 모릅니다. 상세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다주택자이신지 아니면 1주택자인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셨는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어찌되었건 종부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가급적이면 보유하시라. 보유는 하시는 게 좋다. 왜냐하면 그래요. 지금 현재 이 주택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지금 한참 올랐잖아요. 한참 오르다가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니 뭐 긴축이니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. 그냥 우리 대출이 기존처럼 그렇게 막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대출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. 제가 후반부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, 우리 이 자본주의는 돈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죠. 그러면 돈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돈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또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대출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가지고 은행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중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출이 있어야지 내가 어딘가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시설을 더 들이든 아니면 뭐 또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해서 내 상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대출이 막히면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멍이 막히니까 이 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주 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. 돈이 들어와야지 더 올라가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길을 꽉 잡아버리니까 막혀가지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출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려 그러면요. 대출이 뻥뻥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돈들이 많아져야지 GDP라 그러죠. 국민 소득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. 왜냐하면 돈이 많아져야지 우리 국민의 돈이 많아져야지 소비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. 소비를 많이 하는 만큼 기업들은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기업들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.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건데 이 대출이 막혀버리면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버린다는 거죠. 그죠?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버립니다. 이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른 나라는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선진국 대열에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 잠깐 일시적으로 너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 싶으니까 이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잡으려고 대출을 좀 쪼아하는 것 같고요.
만약에 이 대출을 계속해서 막아버리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자영업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.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출이 계속 안 되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장사가 안 되면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. 폐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횡보가 아니고 떨어지게 돼버린 겁니다.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또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대출을 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.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의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이 상황만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더라도 향후에 뭐 대선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오겠죠. 양도세도 완화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그렇게 될지는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한 5년, 10년을 두고 보면 당연히 이 상황은 또 온다라는 게 제 확신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. 지금 당장 돈이 뭐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흥동 자체도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오르긴 하지만 다른 데가 오르면 당연히 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매도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그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시간을 좀 더 보신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